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코스피 지수 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선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계속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오늘 좀 2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의 힘을 받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시장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2200선 돌파가 관건입니다. 2200선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2200선 부근상에서 저항 구간이 좀 다소 이제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돌파가 나와주느냐 아니면은 보합세로 흘러가느냐의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2200선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으나 약간 좀 보합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200선을 돌파를 해내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게 관건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2200선 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막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 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80선을 돌파했죠. 네. 돌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흐름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상승에 대한 흐름들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무게감이 아무래도 좀 더 코스피보다는 가벼운 점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다시 또 주저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경우에는 좀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겠고요. 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주저앉는 약간 좀 이제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약간 좀 대비를 하셔라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77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선 780선 돌파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뭐 언제나 그렇듯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꼭 살펴봐야 될 5가지 이슈, 새빨간 이슈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오후 2시쯤 공표가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보겠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거품 논란 나스닥 2%대로 급락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그린 뉴딜 사업의 리모델링 섹터들이 들썩인다라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과 또 접수 신청 계획을 지난 10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 에너지 성능 향상 그리고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이 사업에 2,276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인 어린이집, 보건소, 그리고 의료시설 천여동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모델링 섹터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막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추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른 만큼 올랐나 고개를 드는 언택트주, 바로 언택트주에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막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언택트주들이 하락하면서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따진다면 언택트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증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개별 종목별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순환 장매 속에 그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좀 보여왔던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상승 부담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요. 차후 대비도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DA 코로나 백신 2종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영향은 어떻게 됐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국내 시장 이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공표가 날 예정인데요. 그로 인해서 위기 대응,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과 또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55만 개를 낼 계획인데요. 따라서 수소차 등 관련주들 최근 많이 올라왔는데 수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외 이슈가 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앞서도 말씀드렸듯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영향을 받은 셈인데요. 이 급락의 이유를 꼽자면 장후반 코로나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음식점 등의 영업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장중에 최고치를 찍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두고 한편에서는 숨 고르기다, 아니다, 버블 붕괴다라고 하면서 장 조정의 신입의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 흐름들은 후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FDA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2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본다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등급으로 구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뜻하는데요. 화이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연구 개발을 성공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1억 회분, 또 내년 말까지는 12억 회분의 복용분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국 승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임상시험 시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 영향은 또 어떻게 될런지 장 초반에는 오늘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덱사메타손이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후반에는 또 어떻게 변모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들 점검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 국민보고 대회를 주재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부터 관련주들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친환경, 또 리모델링 등등이 있는데 어떤 섹터 좀 주로 수혜를 받을 거라 보시나요? 일단 이제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뉴딜부터 먼저 짚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합쳐서 이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과제로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가 일단 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빅데이터 등이 좀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일단 서진 시스템을 좀 잠깐 본다라고 하면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을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41,100원대에 고점을 좀 찍었다가 지금 내려가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경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 장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5G와 연관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인 투자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지수적인 이슈는 나와줄 수 있겠으나 만약에 지금 진입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높지 않나.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하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5,350원대 터치를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소재 그리고 화학 사업에 대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그린 뉴딜,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과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단 부분상의 주봉상으로 흐름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된다면 25,000원대 부분상에 좀 다소의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전에 38,600원대에 그러니까 2017년도였죠. 2017년도에 크게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다가 지금 이번 연도 3월경에 9,300원대까지 떨어졌던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어찌 보면은 평균치상에 좀 접근을 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좀 등락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좀 안정세를 보여준다가 상승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솔루션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문,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지금 많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좀 매매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입하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섹터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리모델링 섹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혹시? 저는 이제 뭐 리모델링 섹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네. 하잖아요. 집에 이제 머물면서 이렇게 집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가구를 네. 새로 사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지를 않아서 예. 그렇게 수혜를 받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한샘 같은 경우도 실적도 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그게 수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뉴딜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일단 지금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은 이와 관련돼서 이전에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수혜를 받은 게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은 못 사겠고 그러다 보면 자기 집에 대한 걸 보게 됐을 때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 저것도 바꿔볼까 하는데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업종 수혜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19도 이제 있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계속 관심이 좀 쏠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한샘이나 그리고 현대리바트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좀 어쩌면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샘 같은 경우에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리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온라인 판매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샘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봉상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의 흐름들 봤을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2018년도 11월까지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었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가 좀 나와주면서 좀 이제 75,000원대 부근상에 좀 등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었고요. 그 이후에 반등 시점이 나와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상단 부분상에 125,000원대 부근상에는 아무래도 좀 한번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접근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좀 더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부근상에서 좀 짚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시더라도 한 번에 풀빵보다는 좀 이제 분할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때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신 것도 좀 좋아 보이겠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현대 리바트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흐름들 봤을 경우에는 일단 좀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우겠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 흐름들 나와주다가 추가로 계속적인 빼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기점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25,000원대 부근상에 이 부분상에 좀 다소의 매물이 포진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탄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짚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분하게 좀 분할로 해가지고 접근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시점도 좋지 않겠나. 1분기 실적 상승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2분기에 추가 기대감으로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수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일단 5G 서진 시스템 주목을 해보시라고 하셨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리모델링 관련주 한승과 현대 리바트 흐름을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FDA에서 신속 처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의 백신 관련주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좀 많이 이끌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계속 빨간불을 켜주면서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장 치료제에 대한 종목으로서 지금 이제 갭상승으로 띄워주면서 상승을 계속 나와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하겠지만 일단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어느 갭상승에 대해서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은 시노펙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을 띄워주면서 이제 5,130원대까지 올라왔던 모습들이 나와주었습니다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혈장 분리용 관련 제품 개발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이 두 종목을 봤을 경우에 접근하는 거는 지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늦 여름까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생산을 주장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조금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들떠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론,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새빨간 스케드 오늘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변화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특히 그동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어디인가, 그래서 시가총액 흐름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에 한번 좀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동향은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시장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을 2000년도부터 한 2019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GE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또 유통 기업들 그리고 또 금융주들 이런 쪽으로 계속 차지를 해오다가 여전히 한 2010년대 초반까지도 변화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등장합니다. 애플이 등장하면서 바꾸기 시작하는 모습들 쪽에서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는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팡이죠. 기술주들이 거의 등극을 하면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등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의 주도는 이쪽이다라는 쪽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성장성과 그에 따른 실적들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들이 말해준다는 관점 쪽에서 한동안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주가도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팡이었지만은 지금은 또 마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구글까지 합쳐서 앞글자만 따게 되면 마가가 되겠죠. 또 시장은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수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S&P 500이 올라오는 흐름들의 탄력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 한 6월 달 이후부터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닷컴 모두 다 6월 달 이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즉 언택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오죠?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동안 시장에 주도했던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은 좀 더 챙겨봐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독일 증시는 어떨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독일 닥스 증시의 시가총액 1위를 보게 되면 2010년도 초반에는 지멘스라고 하는 기계회사 특히 독일은 기계 쪽 이런 어떤 그 20 쪽의 강국이다 보니까 기계 쪽에 대해서 시가총액 1위가 지금은 2010년도 중반 때는 바이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또 차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현재는 SA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전사적 자원관리 쪽과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산업용 소프트웨어 쪽이나 클라우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1위로 올라와 있고요. 2위는 린데라고 하는 특히 산업용 가스, 특히 수소 관련 쪽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효성 쪽과 손을 잡고 이제 충전소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수소차, 수소 관련된 쪽 이쪽이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상위 쪽으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금융 강국이라는 관점 쪽에서 HSBC가 강국이었다가 특히 담배 관련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또 로얄 더치라고 하는 오일 정유 쪽에서 지금은 또 바뀌죠. 제약회사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부터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GSK라고 불리죠. 이쪽도 제약회사가 올라올 정도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가총액 변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캐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기존 전통적으로 시총 1위를 차지했던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크 많이 보이죠? 근데 지금 쇼피파이라고 하는 특히 인터넷 관련된 쇼핑몰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가 오히려 최근 빠르게 그래서 한 4, 5월 달 이후부터는 빠르게 시가총액이 역전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뚜렷하구나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일본 증시도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볼까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요타가 토픽스 기준으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키엔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고요. 또 주가이 제약, 또 소니, 닌텐도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10위권이 바뀌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중남미 쪽에서 봤었을 때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중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메르카도는 시장이죠. 리브레는 배달입니다. 시장을 배달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회사가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본국에서 어떤 주문 성장률보다 멕시코라든가 콜롬비아, 칠레 이쪽에 대한 성장률이 훨씬 더 크기 시작하면서 일단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중남미를 모두 커버하는 아마존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특히 나스닥 쪽에서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중남미 이커머스 쪽에서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뒤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존과 비교하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와 함께 중남미 시장도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BBIG, 그러니까 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함께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그 게임 이쪽으로 지금 차지를 하면서 지금 과거에 삼성전자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이어졌던 어떤 대표적인 제조업체 종목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의 변화들도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대세 흐름들에 맞춰가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바꾼 흐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장주가 저금리 기조가 뚜렷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부각이 강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는 어느 정도 주도주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차익 매물이 강화되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게다가 또 어떤 앞으로의 그동안 좀 키 맞추기 관점 쪽에서 지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소외주들이 이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은 차익 매물이 바뀌는지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들이 나올 수 있는지 부분들을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와 관련된 언택트 쪽에서 그나마 좀 못 간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두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NHN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네이버에서 게임 부분이 분사된 회사죠. 그런데 결제 쪽이나 광고, 게임, 그리고 콘텐츠, 웹툰 관련된 코미코나 음원, 벅스 이쪽으로 보면 약간 고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부각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변화가 그래도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0만 5천 원대, 순저가는 8만 2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서 하나의 또 소외된 언택트 쪽으로 하나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 쪽으로는 다나와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가격 비교 사이트 쪽에 잘 알려진 회사죠. 근데 거기다가 특히 PC 전문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 쪽에서 PC나 노트북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들도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81억대로 30% 이상 증가. 올해도 어떤 성장세는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주가 정체를 한번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차로 3만 4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700원대로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 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글로벌 시가총액 변화와 함께 지금 언택트가 주도다라는 부분들을 뚜렷이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계속 주도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의 지각 변동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SK텔레콤입니다. 오늘 일장 3%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위의 솔리드는 오늘 일장 10% 넘게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녹십자가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의 소마제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의 유비케어는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 오늘 장 동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한화솔루션, 4위는 비트컴퓨터, 3위는 에이텍, 2위는 LG전자, 1위 신풍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권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종목 그린 뉴딜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시 또 힘을 내서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좀 쉬더라도 다시 한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파는 거 보니 별거 없나 보네. 도망. 현재 마이너스 6% 살려주세요. 그냥 손절할까요? 기다릴까요? 흑흑. 시초에 파니 마음이 편하네. 아직 못 판 개미들아. 불안해 말고 지금이라도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를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은 그래도 고를 드셨는데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시장에 예, 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뭐 어제 사서 오늘 팔고 이런 형태로 지금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일단 쫓아가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길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뭐 딱 저항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 거고 한 일주일 동안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조금 쉬려는 뭐 이익 실현을 좀 하고자 하는 쪽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좀 쉬지만 결국에는 뭐 정책 수혜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수소 경제 확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쉬어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다시 또 상승 힘을 낼 것이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현재 마이너스 6% 살려주세요. 그냥 손절할까요?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투자자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님. 일단 뭐 지금 6% 마이너스는 크게 보면 사실 뭐 큰 건 아니죠. 네. 요즘 뭐 주식 사가지고 뭐 마이너스 10%도 뭐 하루 만에 가죠, 사실은. 맞아요. 예. 일단 주봉상 차트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면 일단 주봉상 보면 딱 걸리는 자리에서 지금 밀렸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다가 전고점 부분들을 한 2번의 전고점을 못 뚫고 오늘 한번 뚫고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시작한다. 어쩌면 이 자리가 뭐 지지선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면 뭐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최근 한 2, 3주 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쉬다가 다시 또 한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자체가 그냥 단순히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서 발표한 수소 경제 관련된 거나 우리나라의 뭐 정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어야지만 그린 뉴딜로 갈 수 있다, 그린 수소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소 경제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비트컴퓨터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가 뭐 1시간 정도 남았겠네요. 원격 의료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스탑을 좀 들고 싶어요.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해서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가요? 비트컴퓨터 저는 뭐 고를 조심스럽게 좀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14,300원 신규 입성했습니다. 더 반등할 것 같나요? 어차피 오후엔 슈팅 나올 거다. 단타들은 주포 형님 운전 방해 말고 얼른 나가라. 거래량 1,000만 주의 종가 보합일 수 있음. 이런 패턴 기존 주주들은 익숙해요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14,300원에 신규 입성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주가랑 비슷한 구간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입성한 걸까요? 일단 뭐 가격은 지금 뭐 좀 비싸게 사셨죠. 네, 이건 좀 미리 사셨어야 되는데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지만 뭐 일단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네. 뭐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원격 진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말은 있지만 정부의 뉴딜 관련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비대면 산업 육성 관련돼서 포함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느냐의 그 범위의 문제지 뭐 원격 진료 관련돼서 뭐 여전히 뭐 이거를 아예 안 한다든지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표를 좀 주목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발표가 나오면 그때 좀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또 포인트이긴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이제 또 올라가면 정리를 하시고 또 중장기로 보유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 상승세 기대를 해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1,000만 주의 종값은 보합일 수 있음. 이런 패턴 기존 주주들은 익숙해요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너무 차트 분석 뭐 이런 거 네. 의존하시고 예, 뉴스에 너무 의존하시고 하는데 네. 사실은 큰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비트컴퓨터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5,000원대부터 올라왔다라고 해도 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추세는 누가 보더라도 살아있는 모습이죠. 예, 그럼 결국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비트컴퓨터나 뭐 이런 관련주들 유비케어나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분출된 그러니까 좀 응축된 힘들이 좀 뭐 분출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추세를 좀 따라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옆으로 좀 쉴 때 오히려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국면 앞에 보시면 뭐 5월 20일부터 뭐 6월 19일까지의 국면 이런 정도의 국면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셨겠지만 횡보하는 그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을 한 번 더 이제 또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차트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 산업 변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종목을 대응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에이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 16일에 선고 기일입니다. 그때 결정이 되는데요. 이 오늘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주주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창조 경영 최고 경영자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설명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더 갈지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스탑을 들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는 뭐 무조건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을 즐기다가 내일은 무조건 팔아라. 16일에 판결 유죄로 나오면 끝이다. 기관이랑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중. 오늘은 상한가 3월 27일에 6,000원에 매수. 오늘 고점에 파는 게 나의 플랜 A라고 하셨는데 저거는 뭐죠?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즐기다가 내일은 팔아라. 뭐 유죄가 나오면 끝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치 테마주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변동폭이 심하니까 전문가님 그래서 스탑을 드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얘기는 재판 내용이나 뭐 혐의 내용은 좀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터무니없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게 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테마주 자체라는 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올라가도 사실은 찝찝하고 떨어져도 찝찝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슈로 올라가는 거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저도 한 5년 넘게 했는데 이 정치 테마주를 물어보는 걸 항상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종목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네. 예, 좋지 않나.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끝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유념을 하시면서 정치 테마주는 항상 신중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오늘의 2위는 LG전자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프리미엄 냉장고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그래서 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 여전히 들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을 보니 종가는 69,800원 언저리일 듯 아직 못 산 사람들은 좀 더 떨어지면 들어와라. 7만 원에 안착했다. 이제 다음은 8만 원 안착. 그 다음은 곧바로 10만 원 목표가 도달 각. 며칠 전에 싹 팔고 한 주 남긴 주주입니다. 안타깝기가 그지없네요. 7만 원을 넘을 줄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패스님께서 올려주신 글 볼게요. 7만 원에 안착을 해서 다음 목표는 8만 원, 그 다음은 곧바로 1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뭐 그렇게 저렇게 예상한 대로 다 되면 네. 주식이 참 쉽죠. 네, 근데 여전히 뭐 외부 변수도 있고 네. 뭐 내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LG전자는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온 예상치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으로도 여전히 좀 매력은 좀 있어 보이는 한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수급이 최근 들어서 뭐 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전고점 부근이나 한 8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대놨는데 이 정도 한 8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이게 과연 뭐 일주일 안에 갈지 아니면 뭐 한 달이 걸릴지 네. 아니면 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은 제자리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부터의 이제 수급과 실적 앞으로 향후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뭐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8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시간 자체는 뭐 한 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그거는 뭐 가늠해 볼 수 없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종목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이 종목 9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7만 2,400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도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자, 신풍제약 이 기세를 더 이어갈지 고일치 스탑일지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이제는 좀 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스탑이다라고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48층 주민입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더 버텨봐. 7만 원을 넘었을 때 팔고 다시 잡았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스럽구나. 탈 수 있을 때 얼른 올라타라. 오늘이 최저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48층 주민이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고 어디까지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 신풍제약은 이제 거의 끝 무렵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버텨봐라라는 거는 조금 위험할 네. 수도 있다.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만약에 수익권이라고 하면 네. 예, 올라갈 때 아니면 또 꺾여서 내려올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 근데 이분은 오늘이 최저가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되게 보세요? 용감하신 분인 것 같고 네. 예, 일단은 시총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예. 신풍제약을 한번 쭉 그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결국에는 거래를 통해서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부 개인들이 좀 많이 사서 네. 계속 가격을 호가를 높이면서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질병들에 관련돼서 신풍제약이 다 약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관련된 제약주들도 다른 것들도 올라와야 되는데 유독 신풍제약만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사실은 조금 뭐 좀 과열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하게 오른 것들이 보면 또 급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건희 전문가님은 그 조곤조곤 팩트 폭격을 날려주시는데 표정 변화가 없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 최저가다라는 신풍지하게 올린 투자자님 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 드렸으니까요. 과열됐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계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뭐 시장과 좀 약간 동떨어진 종목을 갖고 왔는데 핫하진 네.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한동안 뭐 그 좀 이슈가 돼서 올라왔었죠. 예. 예, 관련해서 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코스맥스를 접근한 이유는 실적이다 단순히 2분기 실적이 뭐 화장품 업종들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전망되는 그런 기업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뭐 2분기 매출을 보면 한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3,739억 매출은 네. 네, 영업이익은 한 165억 정도가 나올 18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좋아진 거냐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2분기 매출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12.5% 정도 상승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1.9%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향후에 또 전망도 계속 좀 좋아질 하반기엔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한번 이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매수가는 지금 10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한 12만 원 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한 9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희 전문가의 관심주 코스맥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과 관심주 이건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